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완화 조치가 다시 철회되고 있습니다. 식당 내 식사는 물론 모든 실내 영업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를 포함한 19개 카운티의 실내 영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3주 동안이라고 한시적인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경제 완화 조치를 부분적으로 거둬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활동 재개가 중단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르면 식당과 와이너리, 영화관과 동물원, 그리고 박물관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오는 주말 실시될 예정인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해변 주차시설 역시 폐쇄됩니다. 식당의 경우 예전과 같이 포장 판매만 허용됩니다. 최근 영업을 재개한 요식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주정부는 보건국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시 역시 주정부의 명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최소 3주간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등 19개 카운티에 명령이 적용됩니다. 이들 19개 카운티 인구수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각 카운티 정부가 이번 지침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3주간 캘리포니아주의 부분적 봉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완화 조치가 쉽사리 내려지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LA 카운티 지역도 비상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야외 인파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해변가를 봉쇄했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외에 모임도 갖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내일까지 추가 조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만여 명으로 최근 LA 카운티 병원 중환자실은 코로나19 환자 수용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비롯해 가족 외 모든 사람들과의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중단할 때라고 강조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지난 3월 스테이 앳 홈 명령 이후 두 번째 심각한 시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시 강력한 제재로 돌아선 상황에서 LA를 비롯한 지역 정부 역시 이에 따라야 하는 상황.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까지 추가 제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경제활동 제한 가능성이 있는 19개 카운티를 선정했습니다. LA는 물론 제재 완화를 서둘렀던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대부분 카운티가 포함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독립기념일 연휴, 술집 영업을 중단시킬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LA 카운티와 남가주 지역 대부분의 카운티는 독립기념일 연휴 해안가 폐쇄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각 카운티 보건국은 독립기념일 연휴 가족 모임 등 사람들이 방심하는 경향이 있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 완화 시점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결국 조기에 경제 완화에 나선 정부의 대응 미흡,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든 규제 미비, 그리고 위험을 느끼지 못한 시민들의 의식 결여가 낳은 재앙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시계. 바늘의 방향을 뒤로 가게끔 설정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잊은 채 살아오진 않았는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진 못했는지 후회도 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LA시에 소재한 식당의 80%가량이 코로나19 예방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곳의 식당과 술집 중 8곳이 안전수칙을 어긴 것인데 코로나19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 우리 자신을 지켜줄 어떠한 약물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민의식에만 의존한 채 영업을 재개하도록 허락한 것이 시계 바늘을 되돌리게 한 원인입니다. 한인사회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5일간 4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유명 한식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식당들 역시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재개에 집중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손님들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종교활동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도 우려됩니다. 교계 확진자까지 나오며 종교활동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도 걱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한 달간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 누적 환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무시될 경우 더 큰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준비성이 부족했던 경제 완화 정책, 그리고 안전을 망각한 시민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사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급여 보호를 위한 PPP 융자 프로그램이 8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자로 종료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신청 기간을 8월 8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하원으로 송부했습니다. 앞서 원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한 만큼 기간 연장안은 오늘 중으로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아직 의회 배정 기금 중 1,300억 달러의 기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2차 PPP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2차분에서는 1,300억 달러 외에 추가로 수천억 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인데 앞서 1차 대상 한도였던 500명 이하 중소기업보다 폭을 줄여 300명 또는 100명 이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증명할 경우 무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지역의 대표 아시안 법률인권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AAAJ가 최초로 한인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아시안 정의진흥협회는 어제자 성명을 통해 LA 한인 가정상담소의 칸희정 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칸희정 신임 대표는 2009년부터 한인 가정상담소장으로 재직해왔고 지난 2016년에는 캘리포니아 상원의장 산하 가정폭력 예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LA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익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해왔습니다. 칸희정 신임 대표는 7월 말까지 가정상담소 인수인계 과정을 마친 뒤 8월 1일부터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뉴욕시 경찰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에서 2021년 새 예산안은 NYP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 규모를 줄이되 건강과 안전, 식량 지원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총 10억 달러의 NYPD 예산을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올해 뉴욕 경찰학교 4개 클래스 중 2개 클래스가 폐쇄 조치됩니다. 따라서 경찰관 1,163명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고 NYPD 초과 근무 수당 3억 5,200만 달러가 감축됩니다. 언론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이 이번 예산 삭감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뉴욕 시민의 57%가 경찰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뉴욕시 치안에 허점이 발견될 경우 시 정부와 시의회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을까? 당연히 정부는 조속한 경제 완화를 요구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다시 확진세가 급속도로 올라가야만 다시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암울합니다. 미국 최대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화려한 불꽃놀이 축제가 아닌 다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운 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